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꿈꾸는 여자 꿈쌤입니다. 네, 오늘은 아빠 책 읽어줘. 네, 또 다른 명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 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네. 저자 이름이 빅토르 위고. 네, 참 반가운 이름이네요. 네.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레미제라블을 쓰신 분이죠. 오. 네,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면서 소설가이시고 또 극작가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분의 작품은 말할 것 없지만 이 작품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작품들처럼 단편 소설인데 네. 예, 동화처럼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작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나눌 거예요. 네. 그 저는 사실 이거 주셔가지고 저자의 이름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글이 문장 하나하나가. 그래서 누구지? 그랬더니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아주. 예. 그러니까 참 대가에게 필력이 좋아. 아니 그래서 역시. 대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누군지 몰랐는데 읽었는데 굉장히 어. 좋네. 필력이 굉장히 좋네. 그렇지. 네. 문학 전문가도 아닌데도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을 네. 정도. 이게 정말 사실 전문가만 명작인 느끼면 거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식한 사람 저같이 우리 맞아요. 뭐죠? 문학을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거 괜찮네 이래야 명작이죠. 저도 예술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최고의 예술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다. 알아볼 수 있다. 이야. 네. 라고 항상 저도 믿고 있죠. 네, 우리 상담 방송도 상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상식선에서 것 저희들은 때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산전수전 겪은 준마가 또 있기 갑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겸손하신 말씀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상담자로서의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삶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면 전문가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오늘도 앞선 수사에서 네. 조금 흥분했죠? 네. 아마 이제 지난 방송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녹음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은 일주일 간격으로 나가지만 네. 그래요. 자,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목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지난번에 우리가 목걸이란 작품으로 함께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들은 가난하다기보다는 좀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상류층을 늘 이렇게 선망하고 동경하는 한 여인의 네. 예쁘고 매력적인 네. 여자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눴었어요. 어떻게 하면 상류층에 갈 수도 있으니까 가난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부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상류 사회하고는 연근이 닿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부부죠.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지 그 가난한 집안 풍경이 그려지고 있는데 7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랫부분에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 힘들기는 하지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자식들은 1년 12달을 변변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에게는 검은 빵도 귀한 음식이다. 귀리밥이라도 날마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닷가 마을에 사는 덕분에 그나마 생선 조각을 가끔 얻어먹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궁핍한 생활이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저는 가난한 건 가슴이 아프지만 이 마인드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네요. 그 앞에서도 굉장히 춥고 어두운 밤인데 그 몸소리 쳐지는 그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는 날이었는데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정말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그 집안이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할 수 있는 그 가정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리고 이게 번역이 원래 원문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 검은 빵이라는 게 빵 색깔이 원래 검은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조금 타가지고 그럴 수도 네. 있을까요? 왜 빵집에서 위에 빵 굽다가 너무 많이 구워진 조금 빵? 많이 구워지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조금 많이 끝맛이 약간 씁쓸한 이런 거를 떠리로 싸게 사다가 이렇게 먹는 빵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있겠고 아니면 좀 유통 기간이 지나서 말라서 남들은 쉽게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빵. 그리고 여기 귀리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오트밀일 거예요. 우리가 또 귀리가 소화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다이어트 이렇게 때문에 먹잖아요. 네, 이렇게 잘게 부스러서 죽을 써먹는 그 오트밀인 것 같은데 이게 맛이 없잖아요. 엄청 없죠, 사실. 네, 먹기도 힘들고. 저 지금 귀리 다이어트 하려고 귀리 한 끼. 우유만 부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안 먹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안 먹어져가지고. 다른 거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리를 안 먹어진다니까. 귀리만 안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 가난한 어부. 가진 것은 정말 극빈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바닥의 그 집안은 항상 청소가 되어서 가난한데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여기 그런 묘사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마른 장작이 틱틱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가는 그런 묘사가 있지 않나요? 그런 네, 묘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작가가 왜 참 좋다고 생각이 했냐면 그 글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른 장작이 탁탁 소리 내면서 탈 때 어디선가 영화로 마치 본 것처럼 떠올려지는 장면들. 네, 그래서 제가 필력이 너무 좋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읽을 때 그 장면이 그림처럼 그려지면 그 책은 굉장히 읽기가 쉬운데 그럼요. 그 페이지가 안 넘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려지지 않을 때. 그런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 저는 그분 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책들은 너무 문장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명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뭐든지 위대한 것은 쉬운 거예요. 네. 유명하신데. 그렇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집안에 대한 묘사가 첫 페이지에도 있어요. 방은 비록 흙바닥이었지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그 뒤로 한번 우리 김 교수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난로 속에는 마른 나무들이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구석자리 찬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방 저편에는 낡았지만 하얀 보료를 깔끔하게 깐 침대가 놓여 있는데 자리를 깐 지 얼마 안 된 듯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고 주름조차 잡혀 있지 않았다. 낡은 카펫이 깔린 땅바닥에는 어부의 5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폭풍우와 파도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정말 그 목걸이의 주인공과는 너무나 다른 주부의 모습이 느껴지죠. 네. 정말 가난한 살림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애가 5이나 있는데 5이나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주름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의 지혜로움과 그 손끝의 야무짐. 그렇죠. 이런 여자를 만나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일을 하러 가야 됐었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이 5 아이를 먹이려면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비 오는 날에도 일을 하러 갔는데 점점 이 폭풍우가 거세지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부의 아내들은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걱정이 정말 많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이미 과부들도 여러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래서 네, 해녀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 마음도 좀 느껴지네요. 어쨌든 이 주인공 여자의 이름은 잔이에요. 그래서 잔이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점점 비바람 소리가 커지고 또 막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기승을 부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잔이가 외투를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남편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혹시 전 불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잔느가 아니었을까요? 잔느? 네, 잔이? 잔이라고 해서 저는 남자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네. 익숙한 이름은 잔이는 남자 이름으로 많이 네, 나왔죠. 그래서 잔느가 아니었을까? 좋은 추측인데 저도 잘 불어를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네, 네. 불어를 배운 저도 적은 모르겠네요.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잔느 좋아요. 잔느 제가 우리끼리 이름 좋아하는 바꿔봐. 잔느 기용의 그 느낌이 나네요. 어쨌든 잔이는 그렇게 남편을 찾아서 나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잔이만큼이나 가난한 집에 과부와 아이들이 있는 그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이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우리 잠잠이님이 극기 거기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동네 어귀부터요? 잔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찌그러진 창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빈집처럼 캄캄하고 적막했다. 불 꺼진 집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가엾은 여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와 봤어야 하는데 그만 깜빡 잊고 말았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남편이 항상 걱정을 하던데. 그렇게 잔이가 다가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안 좋다는데 애들에게 밥이나 제대로 먹이나 모르겠네. 가엾어라 하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겠죠. 우리 카인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안 계세요? 네,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유리창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떡사시오. 이런 느낌.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다리도 못한 자리가 소리를 쳐보아도 역시 대꾸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갔나. 그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바람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 안을 들어갔더니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커다랗게 입을 벌린 얼굴, 절망과 고통 속에 싸늘하게 식은 몸, 그리고 핏기 없이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것처럼. 죽은 여인의 시체 발치, 때에 절은 포대기 속에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못 먹어서 야이었지만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금발의 두 아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잠들어 있었다. 유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어머니가 숨을 거둔 것도 모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르고 사나운 폭풍 후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마냥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네, 카인 씨가 이어서 계속 읽어주세요. 어린 것들의 발은 헌 이불로 감싸져 있었다. 몸 위에는 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덮여 있었다. 죽은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의 몸이 식지 않도록 애를 썼던 모양이다. 한 아이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바닥에 뺨을 대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형의 목덜미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꺼질 듯 조용하고 가냘펐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깨우지 못할 만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네, 우리 머릿속에 펼쳐지는 그 그림들이 다 있으시죠. 예, 정말 폭풍우가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치는 밤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깨우지 못할 만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어린 아이들. 포대기에 쌓여 있을 정도니까 정말 갓난아기잖아요. 네. 근데 엄마는 옆에 싸늘하게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참 슬픈 장면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광경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선 놀라겠죠? 아, 근데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일단 문장들이고, 네. 그리고 작가가 직접 본 것 같은, 보고 쓴 것 같은, 네. 그래요.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냥 말을 못하고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은.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되게 이렇게 멍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데 이 주인공 자니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그때 천정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시체에 엄마의 그 뺨에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한스러운 어머니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뭔가 이게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할 겨를도 없이 잠시 후에 자니는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뭔가를 감춘 볼록한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있었죠. 가슴이 무섭게 뛰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막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있잖아요. 네. 그 깜깜한 집에. 그 시체를 본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네. 근데 그 시체 옆에 어린 아이들을 발견한 것도 이게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근데 그 순간 자니는 죽은 사람의 집에서 훔쳐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니가 정신이 이제 차려지면서 근데 그 헐떡이는 호흡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자기가 지금 방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우리 잠잠이님, 내가 뭘 했지? 예,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내가 뭘 했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 난 바보야 바보. 정신이 나갔던 거야.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중얼거리던 자니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문소리가 들려 남편이 오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람소리였다. 자니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이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어떡해, 난 몰라. 하느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른 주제에 힘든 바다일에 지쳐 돌아올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비가 멎었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거세었고 성난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인기척이 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이 상황이 열렸어요. 네. 아이가 이미 5이고 가난한데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애 둘을 훔쳐왔잖아요. 그렇죠.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감당을 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남편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네.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지금도 목숨 걸고 나가서 그럼. 먹거리를 구해오고 있는데 입이 2개가 더 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기도 했고 그 시체 옆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마치 자기가 뭘 훔치고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체를 본 충격도 있을 테고 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은 흔치 않은 경험이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아요. 모성 본능이 발동이 그렇죠. 돼서 아이들 데리고 나온 것 본능적으로. 같아요. 정말 그냥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부부관계라는 게 뭐든지 결정하기 전에 부부가 상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아이들을 일단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겠다는. 네. 지금 날씨도 되게 안 좋고 가만 놔뒀으면 아마 애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엄마의 마음이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이제 동일시가 되면서 본능적으로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오게 됐어요. 지안이 나왔어. 이 부분 같이 우리 김 교수님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지안이 나왔어. 오셨군요. 대단한 밤이었어. 날씨 한번 사납더군. 정말 그래요. 그래. 고기는 많이 잡았나요? 아유, 고기가 다 뭐야. 멀쩡한 그물만 찢어버리고 말았어. 아유, 태어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풍우는 처음 겪어본다니까. 선체를 장난감처럼 흔들어대질 않나. 밧줄을 끊어버리질 않나. 아유,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니까. 예. 그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요. 그냥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간밤에 비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내내 당신 걱정만 했죠. 육지도 이런데 바다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울까 생각하면서. 정말 지독한 날씨였어. 여보, 아까 밖에 나갔다 왔어요. 당신이 걱정도 되고 갑갑하기도 해서. 그러다 그 집에 가봤는데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얼마 전에 당신은 그 집에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엾어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숨을 거두면서까지 가슴이 찢어졌겠죠. 젖먹이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니 말이에요. 큰 녀석은 겨우 기어다니는 정도이고 작은 녀석은 아직 말도 못하는데. 정말 안 됐군.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 뜬 사람도 불쌍하지만 어린 것들이. 그러니 어쩌겠어. 아이들이라도 살려야지. 예? 우리가 데려와야겠어. 잠에서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옵시다. 서둘러야 해. 그 어린 것들까지 죽도록 놓아둘 순 없어. 여보 빨리. 하지만 저기요 여보. 왜 싫어? 남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단 말이요? 허허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자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들 부부는 침대 곁으로 갔다. 자니는 덮어놓은 보려 자락을 말없이 걷었다. 보려 속에는 죽은 여인의 아이들이 있었다. 얼굴을 나란히 한 채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끝. 부부가 마음이 잘 통하고 있네요. 네. 훌륭한 부부네요. 네. 중간에 이제 해석 부분을 좀 생략하고 하느라고 좀 천천히 이어갔는데, 우리 교수님의 연기력이 나날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셔서, 이게 진로를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니었나. 네. 아주 실감나게 잘해주셨어요. 소감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잠잠이님.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장면들이 머리에 떠올라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따뜻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문장들이 짧잖아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따뜻한 동화를 읽을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문장도 짧지만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이 단편이 주는 그 힘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타인 씨는 어떠셨어요? 맞아, 이게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훈훈한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모르는 체 하는 문화가 약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사는 것도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힘겨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행동을 했다는 게 참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맞아. 했어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생명을 구한 가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이 되게 이신점심이고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당신답지 않군. 이 얘기가 그러니까 벌써 아내에 대한 그 신뢰. 네. 당신이라면 벌써 데리고 왔을 텐데. 그렇죠. 당신답지 네. 않게 그대로 두고 왔단 말이야.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아기들이 벌써 그 따뜻한 침대 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방어적이지 않아요. 방어적인 사람들은 벌써 앞질러서 뭔가 얘기하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해가면서 나를 방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변명하려고 하고 그렇죠. 설득하려고 네. 했을 네. 텐데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그 남편에 네.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짧은 글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서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남편도 그런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자기는 행동을 먼저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참 지혜롭게 저는 또 네. 예, 보여졌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괜찮지?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런 방법들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 네. 들었었고 네. 우리 삭막한 세상이지만 우리 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걸 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또 위대한 작품을 통해서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한데 훌륭한 사람들. 그렇죠. 네. 가난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네. 사람들. 네.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항상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좋은 책 읽어주고, 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기에 너무 좋은 가을이 왔어요. 네. 맞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네. 네, 이렇게 좋은 날 나들이도 잘 하시고, 아이들에게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